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두 분 다녀오셨죠? 선거운동 하고 오셨죠? 최영두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마산 하포에서 지역구 마산 하포구청에서 네. 이제 그 발대식을 하고 아침 출근길에 마이크 잡고 마이크도 잡고 또 인사도 드리고 결의도 다지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동남풍을 불러일으키자 이랬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저는 아침 7시 반에요. 그 을지로 입구역에서 송영길 대표가 같이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구이기 때문에 중구성동굴의 이제 중심인 을지로 입구역에서 송영길 대표 인사 나눴고요. 또 11시에는 제가 그 서울 유세 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마포 상암동의 누리꿈 스퀘어에서 연설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최영두 의원님? 예, 이 분위기 이제 첫날이니까 오늘 사실 또 대보름 아니었습니까? 여러 이제 한 해 복을 기원하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모두들 다들 참 굉장히 결연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마산도 꽤 쌀쌀한 날씨여서 다들 추운 날씨에 이게 꽃샘추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경남이 사실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남 분위기가 왜냐하면 굉장히 균형 잡힌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벌써 민주당 대통령이 두 분 나오신 전현직이 두 분 나오시고 또 우리 당은 김영삼 대통령이 나오시고 하지만 굉장히 균형 잡힌 곳이어서 그 정권 교체 의지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우리 당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기대도 높은데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이런 또 참 열화도 큽니다. 박성준 분위기를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절실하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그리고 많이 돼 왔다고 좀 보여지고요. 서울이 예전 대선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면서요?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울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민심이라고 하시는데 수도권이라고 했을 경우 이제 서울의 민심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대선의 향배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서울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절실하게 특히 이제 진심으로 다가가서 표 한 표 한 표 모아야겠다는 마음 절실합니다. 재난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전북, 전남, 광주 지역에 많은 눈 예상됩니다.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지역에 많은 눈 예보돼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해 주십시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출정식 분위기 뜨거웠는데요. 현장의 그 뜨거웠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역량들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내 편이면 어떻고 네 편이면 어떻습니까? 전라도 출신이면 어떻고 경상도 출신이면 어떻습니까?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연원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용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은 국민에게 고용된 대리인 일꾼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신념과 가치가 국민의 요구와 어긋난다면 나의 신념과 가치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부산 부전역 앞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김대중이면 어떻고 박정희면 어떻습니까?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 가야 되는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결국은 이제 인재 등용 아니겠습니까? 골고루 인재 등용을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면 서로 그거에 대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실용 정치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치라는 것이죠.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했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연설을 쭉 보면은 자기의 어떤 삶의 과정들, 궤적들이 다 드러나고 내가 어떤 정치를 펴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목소리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연설 듣고 올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북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책임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사는 것입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등용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많은 국정 현안을 놓고 궁금해하시는 국민들께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연설, 유세 듣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네, 정말 이 국민을 위한, 국민과 정말 함께하는 국민의힘 국민 후보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이렇게 큰 기대에 참 대상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요. 예, 이 바로 이 정부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보여준 그 법치 파괴와 내로남불과 또 뭐 정책의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실망과 분노로 기착되면서 국민이 부른 후보죠. 그런 후보라는 사실을 이제 겸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뭐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라든가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 이 정권 교체의 여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 교체의 열기를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다 상대적인데 뭐 제가 이재명 후보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실 그 말이 그날 그 순간에 한 말로 우리 다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의 그 궤적과 흔적을 보여주는데 저랬다가 또 어느 시절에 네 그렇게 말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또 이럴까 봐서 참 겁나기도 하고 또 이게 협치를 하고 사람을 골고루 쓴다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 박성준 의원이랑 같이 국회에 들어와서 봤지만 뭐 여당이 180석이라는 절대 반지의 유혹에 빠져나오니까 그랬겠지만 너무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입법 독주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뒤늦게 이제 그 후회하고 뭐 고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갑자기 그 선거 국면에서 이제 좀 궁지에 취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또 다른 날 가서 아유 내가 그랬더니 정말 진짜인 줄 알더라 이럴까 봐 참. 어쨌거나 이 결의를 가지고서 여야 모두가 힘을 합치고 고루 동용하고 힘을 서로 합치지 않으면 참 이 난국을 이겨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마찬가지고. 오늘 선거 첫날인데 또 이렇게 한방 저에게 다가오시니까. 아니 다가가죠. 1179님 이제야 선거 같구만 얘기하네요.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윤석열 후보 대중 정치인을 가려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원고 없이 얘기하기 바랍니다. 뭐 오늘도 왜 원고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오바마도 보면 다 프롬프트로 보고 합니다. 그건 흠이 아니고요. 아니 잠깐만 제 얘기하고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거는 그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누가 이렇게 원고 보고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 스스로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참모 뒤에 숨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참모 뒤에 숨어왔잖아요.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까? 뭘 이제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의 의견과 경청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 오만 프레임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정치는 기본에서 겸손이죠.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인 것인데 이미 국민에게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 하나하나가 이미 오만 프레임에 빠져있다. 제가박당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예,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되고. 네. 겸손으로 치면 또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네. 겸손한다는 걸 동의합니다. 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는 우리 윤 후보는 참모들 도움을 많이 못 받는다라는 이 주변 저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모들이 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냐하면 정치를 처음 하다 보면은 참모 진영이 짜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럴 테고요. 또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보니까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 이 시대 이 나라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천만에 세계에서 7개밖에 없는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BTS가 BTS 진흥법 만들고 누가 대통령이 도와줘서 BTS 세계적가 됐습니까? 다 국민들이 창의와 자유로운 정신과 또 기업이 삼성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업들이 다 열심히 해서 한 일인데 정부는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정말로. 예. 그런 시기절에 이 정부의 모든 역주행이 윤석열 후보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반칙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정의롭고 상식 있게 하고 그다음에 글을 읽고 안 읽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생각을 정연하게 생각해서 네.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의지가 좀 오늘 오바마 BTS 계속 나오네요. 네. 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치 입문해서 과정들을 좀 보면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됐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그런데 박성준 의원님. 제가 얘기한다면 질문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연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설이 좀 나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조직에 올라가다 보면 항상 자기 스피치를 하게 돼 있죠. 예?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 스피치는 하게 되는데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연설을 했을 경우에 자기 생각과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누가 써주지 않은 원고를 자기가 녹아내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후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가 뭐냐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경우에 말과 행동 하나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겁니까?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구두 신고 기차에서 신발 신은 채로 좌석에 올린 걸 보고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본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취조하는 일본 순사가 꼭 그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하듯이 박수기 너무 나가시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의식하지 않은 행동이 몸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열차에 윤석열 후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행동 자체를 봤을 때 기본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관계자들 옆에 있었던 분들이 발은 내리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전주 남원공원 타고 아마 남원에서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앞에 있는 분이 또 굉장히 서로 잘 아는 사람이고 해서 잠깐 정말 그 말처럼 발을 올렸는데 이제 그걸 그 장면을 누군가 찍었는데 그것도 우리 내부 사람들이 이제 올려 자랑하려고 찍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흠결이라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잠깐 이제 했던 거인데 어쨌거나 대통령 후보라는가 되면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의 대상이 되고 저희 주변에서도 우리 박성준 의원처럼 정말 왜 그렇게 실수를 하느냐 주변에 참모도 없느냐 왜 그러느냐는 참 질책이 많았습니다. 다 하나하나 새겨야 될 일이고 우리는 다만 이재명 후보의 또 못지않은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지금까지 최영두 의원님 다 얘기하셔놓고 국민의힘에서도 2014년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그렇게까지 행동하겠어요. 그러니까 물타기 전에 거기서 사과를 해야지. 그리고 사과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사과문을 보면은 유감이라는 거예요. 유감은 국민이 유감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체와 객차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감에 대한 부분은 국민이 유감인 것이고 사과는 윤석열 후보가 하는 것이죠. 제가 사과합니다. 아무튼 최영두 의원은 겸손하고 사과하고 그런 모습을 최영두 의원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러세요 또. 4535님께서 오늘부터 선거운동 시작인지 밖에서 선거송 크게 들렸어요. 그런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느 당의 선거송인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잡음이 되지 않도록 적당한 볼륨 조정해 주세요.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은 직접 설명하겠다. 무엇이든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17일 토론회 또 이렇게 무산됐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이건 어떤 일입니까? 마산에서 올라가지고 17일 날 원래 하기로 했습니까? 네, 좀 조율하고 있었죠. 예. 날짜가 좀 바뀌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첫 시작이고 하니까. 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법정 토론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 토론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일정 조율이 힘들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 불참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토론이. 법정 토론도 있고 하고 또 다른 게 있겠는데 지금 모두 다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는 토론이라든가 방송 노출을 회피와 기피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윤석열 후보가 노출이 되면 될수록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꺼릴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7일 최영두 의원님이 관훈클럽 예전에 소속돼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훈클럽에 당연히 나와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초청 토론을 했던 것은 당연한 건데. 토론인가요? 관훈클럽 초청 토론이었죠. 아니라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날짜를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17일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날짜가 조정이 안 된 모양이죠. 아니 안 하겠다는 뜻이죠. 나머지 후보들은 17일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법정 토론만 남았다. 법정 토론만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지난번 토론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 후보가 잘했다는 말도 있고 해서 토론해서 불리한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정이 안 됐겠죠. 아니 그러니까 불리하지 않으니까 나오시라고 해야 되는 왜 그러냐면 일정 탓하기는 그렇고 이 관훈클럽 토론회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언론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모여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와서 대통령 후보로서 생각과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저기 관훈클럽 토론회는 지난번에 한 사람 플러스 정말 철저하게 했죠. 정말 야박하다 할 정도로 아주 딱 룰을 지켜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정밀한 토론을 한번 했었죠. 제가 정치 원로를 며칠 전에 만났는데 민주당의 가장 힘든 것은 민주당이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변수가 있는데 네,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코로나 걸리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큰 악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대방 후보가 아니 병에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언론 얘기가 나와서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이 있다면 공정성 문제 없을 것이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언은 의미하는 바가 좀 있겠죠? 이게 이제 그 한순간에 한 말을 끊은 사람보다도 한 후보와 한 정당이 줄곧 취해왔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면 언론이 대단하게 이 문제를 대지적을 했겠죠. 그러나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후보의 인식이 무엇인지 환기시킨다는 이런 이제 경고가 있었지만은 이전에 이제 사실 여기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민주당이 지난 여름에 이거 하겠다고 징벌적 손배하겠다고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 막았던 게 저거 우리 당이었습니다. 우리 당이었고. 맨 앞에 서 있던 분이 최영두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가 서로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는 법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이 그러면 이제 문체위에서 그동안에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언론개혁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기사 하나 그러니까 가짜뉴스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여기에 대해서 최영두 의원님이 윤석열 후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그 말의 진 앞뒤를 따져보면은 언론은 민주주의 파수꾼이고 이런저런 이야기했습니다. 딱 일정 부분 발췌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언론중재법 할 때도 언론이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징벌적 손배라고 5배나 남는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그것이 가지고 무서운 민주주의 후퇴 효과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런 말의 일부가 이렇게 나왔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철저하게 언론중재법 때 태도를 지켜나갈 겁니다. 언론중재법, 언론개혁법 관련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중재법 아닙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는 파산까지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최영두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언론개혁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언론 중에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했고 다만 이 문제는
이게 민주당이 계속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진실 왜곡한 기사가 해서 뭐 지난 7, 8월, 9월까지 내내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 후보가 그중에 일부를 비슷하게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앞뒤가 안 맞죠. 알겠습니다. 안 맞고. 이거는 최영도 의원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그럼요. 계속 믿어라. 그렇습니다. 따라라.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미애 전 장관 패러디 영상이 큰 화제였는데요. 이 부분 보셨어요? 요새하느라고 못 보셨구나. 예. 신천지 말하는 거죠? 네, 신천지 말하는. 아니, 뭐 신천지 그때 감염병의 진원지였고 추미애 장관은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와 지휘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감염병의 진원지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압수수색을 안 했느냐? 지금 따져보니까 결국은 이만희 총회장과 실제 영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선일보 기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결국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모집했다는 또 의혹 제기가 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최영도 의원이 할 말이 제가 많습니다. 정리를 한 다음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 신천지의 그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윤석열 후보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나왔고 또 홍준표 후보도 역시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신천지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가 뭐 그 대단한 교세가 있다고 그게 우리 당세에 하겠으며 그 당시에 그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그 뭡니까 질병청이죠. 질병관리본부 입장이 중요한 건 질병관리본부 이걸 만약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TV 토론에서 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후보끼리 서로 여기에 문답을 주고받아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때 윤 후보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일 이게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확진자들이 숨어버리면은 추적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이 공권력 행사보다는 아주 정확한 접근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검팀을 대급분해 가지고 서버를 다 포렌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뒤에 추적하고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됐다는 것이고 아니 신천지랑 해가지고 선거에서 도움 보는 누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악의적인 이야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 모든 이런 상황에서의 통제 근거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진짜를 취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관련된 연관성에 대한 의혹들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지금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오늘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내용 보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그 행사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건진법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네트워크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제 나온 누구 보니까 아니 지금 또 무슨 이재명 후보랑 나란히 사진 찍은 사람은 무슨 굿을 한다고 윤석열 후보 그 무슨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칼로 찌르고 하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왜 이렇게 사이비 종교 이런 주술 무속이 대두가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꾸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지금 다른 연결시키고 연결시켜야죠. 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안철수 후보가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단일화 해야죠. 단일화 해야 됩니까? 예,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10대 정강 10대 정책을 비교를 해보면은 싱크율이 이제 서로 닮은 율이 한 70%인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전혀 닮지 않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한 이유가 다 뭡니까? 지금 현재 지난 5년간 겪었던 것으로는 안 되겠다. 새로운 정책 전환과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힘을 합쳐야 되고 그 방식을 둘러싸고서 그렇죠. 예, 방식을 둘러싸고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이 통합을 이 단일화를 굉장히 수렁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지금 그 이전에 오세훈 후보랑 안철수 후보 때는 사실 박빙이었습니다. 네. 박빙이었는데 지금은 사자 구도로 보자면 뚜렷한 판세가 뚜렷하거든요. 뚜렷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정당은 100석 넘는 정당이고
기호가 지금 2번하고 4번 아닙니까? 이거 이 뚜렷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정당 정치를 무시하고 갑자기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면은 차이가 크면 그렇습니다. 크면 그냥 사퇴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건 소수 정당으로 끝까지 가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냐?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사실 국민들이 왜 윤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손을 안 잡느냐라고 이제 그게 우리 국민들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강력한 연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단일화 하자 했는데 조건이 1대1로 하자 또는 이게 다 무시하고 그냥 여론조사를 하자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판단이 있고 그러니까 안 대표 판단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단일화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우세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실제 지금 박빙의 싸움에서 안철수 후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어떤 절실함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틈새 시장을 안철수 후보가 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카드를 내밀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라. 경쟁력이라든가 적합도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자신 있으면 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 시점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승부수를 띄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할지 안 할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안 하겠다라는 건데 왜 안 할 수밖에 없냐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크게 흐름이 있어요.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부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의 구성률을 보면은 사실은 이익 공유 집단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이상한데 지금부터 계속 박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자리 싸움하고 있잖아요. 자리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익에 대한 배분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자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건 뭐 그 문제는 네. 대승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최우도 의원님 결정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물어볼게요. 적폐청산을 외치고 예. 검찰권 강화, 독립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제 지금 거꾸로 좀 사람들이 뭐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공정한 법 질서를 집행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무슨 정치 보복이냥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시 한번 다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일체 검찰권 행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정수석실 없애고 네. 대통령이 그 검찰권 행사에 관여할 수 있는 네. 법무부라는 네. 그 장관 지휘권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검찰 얘기 할 얘기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네. 없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9